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7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고민의 휘사인 미입니다. 네, 추석을 맞이한 며느리 사카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올라왔을 때는 추석 연휴가 지나겠죠. 그렇겠죠.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왜 갑자기 아늑해져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날짜 개념 같은 거 없이 살고 있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추석 연휴 첫날이잖아요. 맞습니다. 녹음하는 첫날이. 어저께 퇴근하는데 진짜 지하철에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그 명절 연휴가 시작하기 바로 전날 이제 퇴근을 할 때는 다들 손에 뭐가 있어요. 스팸, 김. 게다가 또 그 박스들이 커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하철을 다 타시니까 이제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아주 사카린 씨가 엄청 불만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지하철에 대해서. 아니 저도 어제 이제 그 주변에 선물을 할 댁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딱 전철을 탔는데 겁나 큰 백팩을 메고 가방으로 미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네, 계시죠. 아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인류애가 딱 한 줌밖에 없는데 한 줌의 인류애로 그것도 없어지는 기분이에요. 네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정말 우리나라 총기 규제가 있어서 내가 전과자가 아니구나. 내가 미국 소리라고. 내 진짜 미국. 너 총 쏘다가 손목 나가. 내가 정말 미국에 살았으면 나는 이미 교도소다. 그렇지. 상대방을 맞추기 전에 네 손목이 나가요. 총 쏘는 방법은 알고 계세요? 권총 배우겠죠. 권총 쏘기 엄청 어려워요. 아니 총기 소지가 되면은 그때 배우겠죠. 총기 소지가 나 진짜 그렇게 가방으로 사람을 미치는데 그 가방 재질도 거치니까 이렇게 쓸리잖아요. 일단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또 백팩 중에 또 그 무슨 줄 많이 달려있는 백팩 있잖아요. 이어폰이랑 걸리고. 아니 가만히나 서 있던 거 왜 이렇게 움직여? 큰 가방 주제에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 뭐 지하철 얘기나 하면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해요. 또 전화는 할 수 있어. 전화할 수 있는데 움직이면서 전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DJ예요? 모르겠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다. 하체를 가만히 못 두는 아저씨 있어요. 알겠다. 하지 불안증. 손짓하면서. 말하면서 손짓하면서. 또 겁나 커요 또. 아이고 미국에서 오셨나봐. 그리고 겁나 싫은 거 뭔 줄 알아? 뭐 몇 억으로 어쩌고 땅을 사고. 아니 그렇게 돈을 많으면 택시를 타라고. 기사님을 두던가. 그리고 여기 화장 같은 것도 팩트 정도는 두드릴 수 있어. 근데 왜 겁나 큰 거울 꺼내가지고 고데기 말고 있고 왜 그러잖아. 그 거울에 나도 비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거울에 그 빛 반사해가지고 나 눈부시고 막. 진짜 왜 동그랗고 큰 거울이 가방에서 쑥 나와서 다리 사이에 끼고 막 화장하고 있고 아침에. 한 번은 지하철을 기다렸는데 뭔가 나를 밝히고 있는 거야. 뭔가 나에게 빛이 느껴져. 나에게 빛을 밝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는 좀 한 3m 떨어진 어떤 서 있는 아저씨가 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는데 핸드폰 켜진 채로 넣어놓은 거야. 그 사람은 불이 켜진지를 전혀 모르고 서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또 엉덩이를 시룩시룩 거리니까는 나한테 눈에게서 눈뽕이 삥삥삥삥. 저희 저번에 정말 레이저처럼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네.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핸드폰 후레쉬가 켜진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눈치를 막 주는 거야. 여기 후레쉬 켜졌다고. 착하네요. 켜졌다고 알려준다니. 하여튼 그래서 명절 연휴를 앞둔 지하철은 이제 쉽지 않다. 네네. 네. 사카린 씨는 이제 요즘에는 사실 그런 바쁜 시간대에 잘 안 타니까. 좋죠. 잘 안 타요. 네네. 정말 생업이 걸려가지고 아침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면. 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사카린 씨 이런 불만을 이야기할 때 사실 되게 하찮아요 좀.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너가 지금 당하는 거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해서 뭐해. 그 사람들 다 집에 가고 싶은 건데 뭐. 그러니까는 민 씨 같은 경우는 훨씬 생업을 위해서 그런 걸 겪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네. 저나 사카린 씨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오늘 쓸데없는 얘기 완전히 좀 많이 하는데 최근에 9호선에 원래는 9호선에 그 판매하는 아저씨가 없거든요. 네네. 최근에 9호선에 한 명 빌런이 생겼어요. 뭘 파시니?
안경을 쓰시고 이게 좀 키가 크신 아저씨인데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고 좋죠. 근데 이제 뭐 많은 제품을 파세요. 품목이 그러니까 주로. 최근에 파셨던 건 만년필 같은 거였어요. 이 제품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 지금 당장 뭐 강남 교보문고 지하에 가도 뭐 5만 원에 판매하는 건데 뭐 공장이 도산하여 뭐 이런 그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스토리죠. 근데 꼭 그거를 파는데 그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또 사겠다고 막 이러면 막 그 사이를 막 그거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아니 그분이 뭐 같은 편이고 다른 편이고 사실 나랑 별로 관계 없는데. 아니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 마음이 동하니까. 맞아요. 네.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래서 그분 매일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쯤 되면은 안 나오면 걱정된다. 약간 건강이 안 좋으신가? 단속에 걸리셨겠지. 우리 다음에 추억의 지하철 편 합시다. 그러네. 야, 이제 추억의 비이클 한번 했잖아. 추억의 지하철 한번 하네. 지하철의 인간 군상에 초점 맞춰가지고. 좋다, 야. 나 할 얘기 되게 많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딴 얘기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네, 우리가 괜히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팟빵 리뷰를 오늘은 추억의 메신저와 소년소녀 얘기할 거고요. 뭘 떴지? 제목에서 보셨을 거야. 하지만 팟빵 리뷰를 좀 읽겠습니다. 리플레이군님께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제 친구들이 한 얘기가 한 명은 삼성페이가 있어서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반면 일본으로 이민 간 친구 얘기는 일본이 은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꼭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맥도날드에서 카드로 결제된다는 거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고 하셨더니 민두 회장님께서 쇼님리님, 차크레님이랑 인스타 팔로워라 같은 세대인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장교 임관했을 때 님들은 꼬꼬마셨네요. 같이 늙어간다 생각해 죄송요. 제 첫 휴대폰은 95년도 모토로라 택 5000이었습니다. 젠장 파로마 가구 광고가 생생해라고. 네. 파로마 광고는 뭐. 네. 그리고 제 친구도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유명한 맛집일수록 신용카드가 안 된다고. 네. 그런 얘기 있죠. 뭐 그걸로 파악하는 거야? 신용카드가 되는 걸 보니 이곳은 맛이 없겠구만. 그리고 이제 뭐 료칸 이런 데 가면은 카드 결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하고. 여관이 안 돼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아니, 근데 예전에 제 친구가 그 결제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돈 모셔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JCB는 뭐 하는 거죠? 아니 거기는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상업시설도 크게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라 약간 그리고 그렇구나. 카드 수수료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가 그럴 거예요. 비싸요? 네, 어차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뭐 네. 페이 쓰면 되지. 되게 맛있는 집 같은 데 가면은 그 젊은 사람보다 연세든 분들 오는 이렇게 전통적인 맛집 같은 경우는 카드가 잘 안 돼가지고 자기는 일본 가면 현금을 막 찾아서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문화 자체가 현금을 많이 쓰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그랬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후불식 띡해서 결제하는 카드 있잖아요. 네, 그런 RFID로 이용해가지고 자판기나 뭐 대중교통 타거나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뭐 잡다한 거 살 때나 이런 거는 그냥 다 그게 삑해서 다 사고 애플페이 같은 것도 되고 하니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현금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돼. 옛날에 허경영 씨가 그런 주장 내셨죠? 현금이야말로 이 모든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 허경영 씨가 공약으로 내셨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돈을 못 받잖아. 용돈도 페이로 찍어주면 되지. 페이로. 피로링 하면 이제 맞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버지들이 술 취해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네. 옛딱 기분이다. 그럼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야. 얘 딱 기분이다 하면서, 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열고, 삐삐삐삐. 비밀번호를 틀리고 막, 안 되겠다. 영 한 번 더 눌러가지고, 50만원 주고. 아싸. 이미 줘버린 거 물르기 없기 이러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거든요. 친구가 재료비가 없다고 엄마 텔레뱅킹으로 50만 원만 붙여주세요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50원을 붙여주신 거야. 많이 50만 원이었는데 50원을 보내신 거지. 그래가지고 아싸 돈 들어왔으니까 빵 사 먹어야지 했는데 2,000원짜리 빵을 못 먹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네 엄마가 왜 돈 입금한다는 2,000원짜리 빵을 못 먹지? 그래서 내가 일단 내가 내줄게 확인을 해봐. 어머니가 50원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된다고 현금이 없으면. 그 전에 재료 산다고 돈 달라고 했고 빵을 먹는. 일단 걔도 너무나 진짜 같은 이야기네요. 너무 진짜 같아. 루방에서 빵 먹겠다고. 대단하네요. 네. 뭐 여튼 나라마다 그런 게 다르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저나 린씨, 사카린 씨 뭐 많이 생각보다 어립니다. 네. 네. 왜 생각보다 나이가 많게 느껴지나 봅니다. 네. 우리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래. 너가 맨날 고색창연한 말해서 그런 거야. 너무 고색창연한. 네. 네. 퀴즈 프로그램 나가라니까. 나가야 돼요. 나가서 용돈벌이 하세요. 지나가지님께서 제 첫 번째 폰은 애니콜에서 나온 회색 폰이었죠. 다 검정색이었던 시절 아담하고 사각형의 회색 폰을 보고 다들 예쁘다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0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흰색 폰이었어요. 형광줄 무늬가 있는. 이분은 핸드폰을 구분을 그냥 색깔만 하시고 회색 폰, 흰색 기능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야. 네. 전화가 오면 폰에 안테나가 저절로 올라가는 제품이 간지 폭발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당시에는 생일 선물로 폰에 액세서리를 주는 경우가 많았죠. 전 TTL을 써서 대학로에 있는 TTL관에 자주 갔었어요. 까만색 TTL 카드로 영화도 할인받고 TTL관 가서 음료도 마시고 컴퓨터도 하고 당시 TTL에서 발행하는 잡지도 있었는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스카이 미러 쓰는 휴대폰을 쓰다가 MP3 기능도 된다는 검정색 초콜릿 폰으로 바꿨어요. 지금 생각해도 초콜릿 폰 제품이 이뻤죠. 특이하게 생겼었던 건 이영애가 선전하던 드라마 폰이었어요. 벨이 울릴 때 여자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라는 카피로 10대 TTL의 성인 버전으로 2030대 여성 타겟이 였는데 둥근 형태로 색도 은색과 연한 핑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광고는 역시 20살의 임은경 TTL 광고와 원빈, 김민희, 김효진 모델로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광고, 이정현, 조성모가 나온 잘자 내 꿈꿔내요 라고. 맞아, 드라마 폰 생각나요. 네. 그 여자들 파운데이션 팩트처럼 생겨서 열면 근데 공간 활용이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면 액정이랑 자판은 네모네 그러니까 버리는 공간이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버리는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쓰레기 같네요. 왜요? 물건은 짱짱하게 만들어야 돼요. 짱짱하게. 그러니까는 역시 이런 지나가지님 같은 분들이 써주시니까 또 추가적으로 기억도 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콜릿폰. 그 초콜릿폰이 그거예요? 그 김태희가 선전했던 거? 소녀시대. 소녀시대예요? 응. 초콜릿이 1, 2가 있어. 1, 2가 있습니다. 1이 유명했고 2는 그다지였고. 그때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죠. 고기 닦고 맞물리는 시대죠. 네네네. LG 거였죠. 이게 다 아이폰 때문에. 검으면서 그 그로시하면서 좀 둥글었어요. 그래서 예뻤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신용카드를 치면은 각이 현대카드가 약간 네모난 각이잖아요. 네네네. 그 다른 신용카드는 각이 조금 더 둥글고 약간 그 둥근 거에 가까운. 딴 얘기지만 어저께 친구 만났는데 그 현대카드에서도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더라고요. 진해카드가 딱 들어가는 케이스를 만들더라고요. 네. 흰색 돼가지고. 여튼 딴 얘기였고요. 검둥이 날님께서 사카린님 말씀하신 똥파리색 오나타가 바로 저희 집의 첫 차였어요. 저 고3 때 아버지께서 중고로 사셨는데 엄청 열심히 닦으셔서 남들은 새 차인 줄 알았죠. 그때까지 차 없이 살았었어요. 차 없다는 게 불편한지 몰랐죠. 그때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 다니려다 사게 되었고 저는 덕분에 고3 때 편하게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그 차로 저도 연수받고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세종시에 살고 있어서 차 없이는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긴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1가구 2차량 이상인 집이 많아요. 지금은 소렌토 하나, 중고 모닝 하나로 살고 있는데 모닝 타고 갈 때는 이상하게 모두 날 추월해 가는 그 기분. 저도 빨리 간다고 가는데 자꾸 추월을 하네요. 라고. 저희 회사 동료분께서 그 스파크를 타시는데 스파크에 되게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쉐보레 거죠 그게? 네. 그랬는데 이 차의 엑셀은 아주 대단한 기능이 있다. 소리가 크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기능. 대단한 기능이네요. 소리는 엄청 큰데 이상하게 앞으로 안 가.
그리고 이분 말씀 진짜 웃겼네.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가족의 역사를 같이 한 차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타다가 바꾼 게 아니라 십몇 년 타고 이러면 현대차에서 그걸 해줬었어요. 그 다시 리스토러. 해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가족의 네네. 역사가 담긴 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남의 가족인데 나도 눈물이 아. CF로 나왔었죠. CF로 나왔는데 그 프로젝트를 되게 제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렇죠. 막 차 뜯어내가지고 부품으로. 그러니까 그 차를 뜯어내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첫 집의 형태처럼 이렇게 빌드업 해주고 하는데 너무 막 감동적인 거야. 남의 추억인데. 남의 추억인데 눈물 짓다. 이노션 화이팅. 네. 야. 그렇죠. 세종시가 대중교통이 불편하구나. 안 거의 가봤으면. 모든 신도시가 그렇죠. 세종시 같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이래요. 보니까는 막 지하로 버스가 다니고 막 그런다던데. 네. 좀 미래도시 신기한데. 같다는. 그러니까 신도시들이 블럭 사이즈가 크니까 이게 뭐 학교를 간다든지 회사를 가는데 차 타고 가면은 안 밀리니까 되게 빠른데 뭐 대중교통이 30분에 한 대. 이런 식이니까. 알겠습니다. 역삼동 조원님께서 개인 차량 택시 예전엔 나라시 요즘은 콜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 나라시 맞아. 나라시. 몸 파는 여성들 말고도 바쁜 민간인도 종종 사용합니다라고. 그쵸. 근데 그분들이 출근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 단위로 끊어놓는데요. 참 사카씨 이런 거 어디서 하는 걸까요? 인터넷 그만해. 아니 역삼동에서 근무하면서 알았어. 근데 그 사람들 물어봤어? 한 달씩 끊어서 쓰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제가 별로 개념이 없잖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퇴근길에 머리가 자르고 싶다. 그러고 이제 가다가 좀 미용실이 있어서 문을 연 거야. 안 돼. 근데 난 미용실에서 담배 피는 거 처음 봤잖아. 그 비스티 보이즈에 나오는 그런 미용실이죠. 네. 역삼동에서 회사 앞에 있네. 그래도 머리 자르고 퇴근길에 가야. 진짜 개념 개없다 진짜. 근데 거기는 커트를 하지 않아. 드라이샵이었던 거야. 근데 나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 잘 쳐다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화처럼. 진짜. 담배 피면서.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일까? 내가 그런 식으로 좀 개념이 없어서 회사 가서 얘기했다 했더니 아니 사카린 씨는 눈치껏 그 미용실이 그런 게 티가 안. 아니 그냥 뭐 은희 미용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미용실인 줄 알았죠. 근데 나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강남에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새벽 3시 반인가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렇게 담배를 피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네일샵이 있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인데 근데 네일샵이 너무 성황리야. 새벽 3시 반에 네일을 왜 성황리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을 좀 더 유심히 보니까 이랬었거든요. 저도 진짜 그 옆에 그런 미용실 같은 거 있더라고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나 퇴근할 때 출근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네. 저도 그 눈치 없던 에피소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 가려고 머리를 깎아머리로 하려고 들어간 곳이 이제 이발소 기둥이 2개인 곳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몰랐습니다. 네. 어차피 깎아머리로 깎을 거니까 디자인은 별로. 네. 그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어쨌거나 그 역삼동 조님께서 첨부 사진으로 보셨어요 사진 이거? 뭐야? 일본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마리오 카트. 도로에서 마리오 카트가 달리고 있는. 저 이번에 일본 가서 이거 실제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약간 그거 같아요. 관광 상품 이런 거 같더라고요. 외국인이 타 있더라고요. 탈 수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태워주고 돈 받나 봐. 네네네. 가면 BGM도 틀어주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 사진도 외국인 서양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관광객 대상으로 마리오 카트를 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있나? 그것도 있고 뭐 할로윈 때일 수도 있고 뭐. 근데 일반 도로도 달리고 있더라고요. 마리오 카트로. 하여튼 되게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바나나도 던지고. 네. 버섯도 먹고. 옆에 있는 차 자빠지고. 마리오 카트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또 아는 척하네 또. 해봤잖아. 못한다고 네가 구박했잖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박한 기억은 안 나고. 보통 괴롭힘을 한 사람은 기억 못하죠. 당한 사람만 기억하고. 왜 이렇게 못해 그랬잖아. 네, 레오007님께서 20소소 나알바를 시작부터 들어온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리뷰를 쓸 줄 몰랐네요. 사실 아이폰으로 듣다 보니 댓글을 달 일이 점점점. 리님이 부제를 실패하면 그냥 너무 궁금해서 댓글 게시판을 쓰게 되었네요.
민님께서 자동차를 구입하셨다는데 뭘 사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평소 민님의 성격을 보면 이공계의 논리와 실용성을 진하게 풍기는 모델을 사셨을 것 같은데 어쩌다 너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알려주시기 싫은 게 아니라면 좀 알려주세요. 몸소리치게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보니 최근 시리즈가 자동차더군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라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댓글을 미리 회사에서 보고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했고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산 차는 i30 GD입니다. 그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이 PD고 PD의 이전 버전인데 이제 중고차를 샀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컴퓨터를 사는 것과 같아요. 제가 자동차를 사서 이제 느껴본 게 컴퓨터를 살 때도 저희가 이제 뭐 90만 원대 혹은 50만 원대, 100만 원대, 150만 원대 컴퓨터를 살 때마다 이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것을 포기하냐. 왜냐면 이게 그 가성비를 결국 따져야 되니까 적은 돈으로 고효율을 보고 싶어서. 그래갖고 이제 i30 GD 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사카린 씨는 저는 좀 덩치가 있어요. 이게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일단 엉덩이에서 바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에서 바람이 나오는 모델 중에서 가장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가장 구하기도 괜찮고 어느 정도 보급률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 그리고 약간 시장에서 검증도 됐다라고 생각된 게 이제 i30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람이 나오는구나. 몰랐어요. 통풍 세트. 네. 엉덩이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는 건 안 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엉덩이에서 바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진짜 시원하겠다. 네, 엄청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에요. 혹시 겨울엔 뜨는 바람 나오나요? 겨울에는 열선 시트를 틀죠. 열선 시트로.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포기한 것은 이제 이제 그 돈이면은 사실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자식 자동 정지, 그러니까 앞에 거 센서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차도 구할 수 있긴 했는데 그쪽을 타면 이제 엉덩이 바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 바람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바람과 기계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 사양을 다 갖춘 차량 중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괜찮게 팔렸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비유하셨는데 네네네. 그래픽 카드를 양보하고 그렇죠. 그래서 CPU를 맨날 늘렸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 사면 맨날 물어보잖아요. 이 컴퓨터로 뭐 하실 거예요? 오락하실 거예요? 아니면 영화 보실 거예요? 문서 작업하실 거예요? 인터넷만 하실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죠. 난 통풍 시트를 느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찾아봤었어요. 통풍 시트. 그래서 민 씨가 제 노트북을 사줬는데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제 노트북에는.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작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중요하죠. 네. 네. 저도 지금 노트북으로 게임 못 합니다.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크고 무거운 애를 사라고. 그 돈이면 크고 무거운 애가 날아다니는 걸 사는데 지금 그렇게 가벼운 걸 사놓고 지금. 가벼움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도 맥북 프로를 들고 다니다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싫다는 거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 할부금 내주는 사람이 좋은 거야. 아직 할부 많이 남았다고. 네,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억의 메신저와 소년소녀 편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메신저 그리고 나눴던 대화들 네, 여러분 추억 소환할 준비가 되셨는지 자, 시작해주세요. 우선은 먼저 사카린 씨가 좀 아웅다웅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MSN 얘기를 먼저 할 거냐 버디버디 얘기를 먼저 할 거냐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MSN은 그 메신저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가 MSN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의 약자인 건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이름이 MSN.com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공정위에 걸리잖아요. 끼워 팔기니 뭐니.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 설치가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만약에 사카린 씨가 얘기했던 건 MSN 메신저냐? 네, 맞습니다. 버디버디냐? 어느 게 더 먼저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MSN 메신저는 사실 한국 서비스 한 거는 조금 이후예요. 근데 저는 그거 제 인생 최초의 메신저거든요. 사카린 씨 최초의 메신저는 사카린 씨는 버디버디 같은 거 유치해보서 안 했을 거니까 안 봐도 훤하다 내가. 사실 저도 버디버디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메신저 MSN을 먼저 했던 세대여가지고 버디버디가 짱이죠. 아니 버디버디도 쓰긴 했는데 그게 중학교 때
대유행을 했어요. 네네. 버디버디는. 근데 우리 반 애들이 다 하니까 아이디 검색하기도 겁나 귀찮잖아. 특수 문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게 말이 안 돼. 왜냐면 이미 다른 친구들이 친구가 있으면 그걸 그냥 컨트롤-C 컨트롤-V에서 보내주면 돼요. 검색할 필요가 몇 없어요. 년도쯤이었어요? 2000년도 정도 되죠? 2001년도, 2년도 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MSN을 주로 썼는데 네. MSN이 좋은지 그 뚜구둥 하는 소리 좋아했어요. 버디버디도 소리 나. 아니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울리는 네, 그 네. 네, 뭔지는 알아요. 저도 네, MSN 네. 썼어요. 예. 그리고 MSN 하면은 둥둥둥둥.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 퍼렇고 동그란 얼굴. 네. 귀여운 동그란 얼굴. 기본. 네. 이렇게 디폴트 이렇게 값에. 근데 그걸로 애들이랑 얘기를 했고 거의 그러니까 그걸로 약간 덕질을 했지. 어떤 덕질을 했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태 메시지?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저작권 그게 약할 때라 되게 그런 이제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주 많이 주고받았다고요? 그런 거 링크를 주고받고 그랬거든. 네, 왜냐면 이메일은 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받은 편지함을 가고 복잡하잖아. 근데 메신저는 훨씬 그래서 빠르니까. 메신저가 나온 거죠. 빠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텍스트는 용량이 작으니까 그 당시에는 충분히 주고받을 만한. 그 노래 같은 것도 그걸로 전송해주고 파일도 그렇게 하고 막 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활자 매체라든지 음악이 붕괴가 됐던 게 대중음악이 붕괴가 됐던 게 그런 거랑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MSN은 사실 대화를 열어서 대화라는 스타일이죠. 그치. 그러니까 창이 그렇죠. 열리지. 근데 이제 버디버디는 쪽지를 보내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네네. 그래갖고 이제 쪽지가 계속 쌓이죠. 네.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버디버디를 깔고 깜짝 놀랐던 게 오락을 하다가 버디버디 쪽지가 오면은 그 윈도우로 튕겨. 맞아. 근데 그 뭐 이렇게 오락을 하다 보면 이게 급박한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네. 이 칼을 내가 맞고 안 맞고가 네, 네. 승패가 막 이랬는데 갑자기 뻑 하면서 이제 밖으로 네. 튕겨가지고. 마치 그쵸. PC방에서 전원을 꺼보았습니다.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걔를 욕해요. 욕을 할 수밖에 없죠. 야, 이 새끼야! 그 버디버디가 나쁜 점이 쪽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디를 잘 확인하지 않으면 얘한테 보낼 걸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가 쉬운 거야, 구조 자체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네, 그 실수는 지금도 하죠. 그거는 뭐, 굳이 네. 그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실수는 다 해. 네. 아니, 근데 그게 좀 더 쉬운 것 같아. 여러 쪽지가 이렇게 창이 막 여러 개가 생기니까. 그럼 그냥 사카라 씨가 그냥 여러 개 동시에 못하는. 근데 버디버디 이전에는 뭐 메신저라고 할 만한 게 없었나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생활에서? 없었나? 아니, 그거랑. 사실 그전에는 이게 결국 메신저라는 게 어떠한 거를 어떠한 니즈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이냐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결국에 온라인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 어떤 니즈?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이제 PC통신에서 채팅방이 있었던 거고 네네. 그 이후에 뭐 거기 게시판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 한국이 웹 서비스를 한 이후에 이제 뭐 하늘사랑, 그 스카이러브나 뭐 세이클럽 네네. 뭐 이런 데서 이제 대화를 항상 하는 방 같은 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지금의 메신저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세이클럽에 뭐 방을 하나 파요. 비밀번호 정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다들. 거기서 내가 말을 걸면 사람들이 뭐 대답도 해주고. 근데 버디버디도 그런 식이었던 게 뭐냐면 그때 수행평가 조별과제 같은 걸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비밀번호를 걸어가지고 방을 하나 파요, 채팅방을. 근데 버디버디 채팅 시스템 들어간 건 엄청 나중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행평가할 때 썼던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MSN은 메일 주소만 있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다 되니까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룹을 정하잖아. 근데 그룹도 되게 그룹명을 정할 수 있죠. 그룹명을 네. 정하는데 그럼 이제 진짜 친한 내 친구들과 지인과 좀 덜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놓잖아. 그게 뭐 BF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친구의 그룹하죠. 네. 반친구 뭐 이런 네네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중학교 동창. 그 다음에 이거 근데 MSN은 되게 오래돼가지고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MSN을 썼어요. 그쵸? 그래서 MSN 쓰려면 그 핫메일 계정이 있었는데. 네, 만들어야 돼. 네, 다 갖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네. 그 애들이. 근데 MSN 이제 한메일 계정 만들려고 들어가면은 뭐 영어 사이트 들어가지고.
근데 영어 울렁증 발동. 그것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애들이 한메일이 발음이 비슷한 맞아요. 거야. 한메일 다음 네. 뭐 ABCD 골뱅이 한메일인데 HOT 메일이야. 한메일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했던 생각이 나요. 핫메일은 .com이고 한메일은 .net이었고 네. 다음 넷. 그게 발음이 너무 비슷하니까 네. 그때 그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한메일. 일본 사람이었으면 안 헷갈렸을 텐데. 그렇죠. 호토메일. 호토메일. 저는 그룹 안 나눴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네. 몰랐어. 단축키. 야, 그랬던 멋있다. 것 같아요. 단축키도 쓰고. 우리 마우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마우스에 볼 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가, 원시인 되는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나도 했나?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변경하는 그렇죠, 다른 그렇죠. 용무 중 화남. 자리뷰. 네. 화남은 감정 표현이고 상태라니까. 우리 알아. 스테이츠. 알아. 그게 왜냐면은 뭐랄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없으면 약간 이런 거를 답변을 못합니다. 약간 이런 식의. 실제로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으면 다른 용무 중 해놓으면 이제 그렇죠. 뭔가 말을 안 거는 거죠. 아이콘 자체가 말을 걸죠. 말을 걸어서 얘 오락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따 오면 대답해. 그리고 이제 메신저 같은 켜놓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화장실 갔다 오거나 이러면 메신저에 뭐 친구하고 말하고 있었으면 대화가 막 계속 쌓여있는 거야. 창이. 맞아요. 그때 재밌는 거 많았던 것 같아. 그때 스티커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었어요. 대화방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올리고 막 그랬어, 그때. 지금 짤방처럼. 스티커가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그게 내가 지정된 GIF 혹은 뭐 JPG를 출력시키는 형태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하하라고 하면은 막 크게 웃고 있는 연예인 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거를 이제 유저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쓸 수 있었죠. 예. 그거를 잘 만드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거 만든 사람들이 막 뭐라 해야 돼, 공유도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일종의 이모티콘의 그죠. 시초 같은 거네요. 지금 카카오톡에서 그 짤 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제 무료였어, 그게 다. 무료가 아니고 이제 개인이 만든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이 불법이지 그냥 불법. 네. 불법이 아니라 불법이 왜냐면 다 연예인 뭐 이런 거고 남이 그린 그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법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무법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예. 재밌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제 MSN 얘기를 할 거면은 상태 메시지 얘기를 해야죠. 상태 메시지로 나의 상태를 알리는 약간 그렇죠. 나 건들지 마라. 그거랑 나는 가끔씩 눈물을 흘린다. 네, 그거랑 그러니까 그게 한 줄로서 뭔가 나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길 맥주 한 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아이콘도 넣을 수 있었어. 맞아요. 그림 같은 거 조그만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막. 나 말하기가 싫어 그러면은 뭐라 해야 돼? 스마일 캐릭터라고 할게요. 걔가 이렇게 입에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막 써놓고 뭐 아파요 막 이런 거 써놓고 맞아.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진짜 슬픈 거 뭐냐면 군대를 가면 상태 메시지에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남기고 가.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봤죠? 네. 그래서 주소 뭐 강원도 철원군 어디 막 써 있어 다. 철원군이야 항상. 뭐 어디 여기서 편지 보내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추운 곳으로 갔네. 근데 이 사람들이 휴가를 나와서 그거를 남기고 돌아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소통할 방법이 싸지방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남겨놓고 갔다 옛날에. 뭐 제가 요즘에는 군대 잘 모르지만은 뭐 PC 다 그래도 옛날보단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진짜 수많은 상태 메시지의 주소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상태 메시지가 이제 추후에 이제 메신저 업데이트 되면서 그 사람들이 상태 메시지가 너무 자주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래갖고 그 사람을 마우스 왼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의 계정 정보를 봐야지 누군지 확인. 왜냐면은 안 그러면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에 이름하고 가로 열고 이메일 주소가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 메시지에 아예 괄호를 해서 이름을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가로하고 아현 하다가 닫고 가로인데 곽가로로 해가지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뭐 내 친구들 뭐 지현, 윤지, 뭐 정윤 이름이 똑같아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보면 알잖아. 그 내 친구들 이름 쓰는 방식이 그래서 이런 거 많아요. 여자애들은
김은지, 이은지가 있으면 김은, 이은 이렇게 써놓고 하는 시기니까 보면 다 눈치를 채던 것 같아.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이제 이름만 띄우니까 이름이 비슷한 은지가 겁나 많은 거예요. 은지가 그렇죠. 넷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은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예. 아무튼 그거를 주구장창 썼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 좀 슬픈 얘기인데 저희 사촌 형님이 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네. 메신저에 그 형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같은 게 남아있는 상태를 계속 보는 게 좀 힘들었어요. 아, 그러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로그인할 일이 없는 그렇죠. 아이디잖아요. 네. 항상 접속하지 않은 유저 쪽에 있는데 네. 네, 좀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네. 그런 일이 많대요. 그 애플 핸드폰은 지문 아니면은 그 번호로 하잖아요. 근데 네네. 핸드폰이 꺼졌다 켜지면 지문으로 안 되고 최초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핀아이디. 예. 되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아파서 그걸 못 하실 상황인데 마지막 정보를 이렇게 보고 딱 가족들이 지워줄 건 지워주고 이러고 싶은데 그거를 애플에서 풀어주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되게 좀 계속 메시지가 쌓이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게 좀 슬프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세상은 굉장히 방대한데 생각해보면은 그만큼 엄청난 무덤이 현재 쌓이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일본에 자살 많이 하는 다리에 써놨대잖아요. 당신의 하드는 지우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차 하고 돌아가시죠. 아차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행이네요. 네. 그 버디버디 같은 경우에는 그 하여튼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한글 파괴의 주범이야. 네, 그렇죠. 한글 파괴 주범 규현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규현이 이전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인터넷 문화가 사실 그때 엄청 심했죠. 그러니까 특히 아이디를 엄청 많이 바꿨었어요. 그것도 있고 니은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뭐 쓸 수 있는 특문 맞아, 특수문자. 근데 뭘 누르면 뭘로 변하는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쩌면 애들이 똑똑해. 별은 뭐 미음이고 뭐 별도 안에 색칠이 안 되는 별이랑 돼 있는 별이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미음 한자 7인데.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읽을 수 없게 그 히라가나랑 한자랑 영어랑 섞어가지고 뭐 개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문자랑 외국어 문자를 이용해서 한글을 만든다는 거죠. 네. 요즘 애들 줄임말 쓰는 건 유두아니야. 네. 그건 양반이야 진짜. 홍대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술집이 있는데 네. 그거 간판이 히라가나로 돼 있어요. 네. 저 거기 단골이었어요. 네. 그 옆에 비행술이랑. 네네. 근데 이제 거기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 아이디 자체를 막 이렇게 맞추죠 친구들끼리.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전 이제 의정부였으니까 뭐 의정부 뭐 이런 식으로 맞추고 멋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같은. 되면은 기본 친구 정렬 상태로 보면은 걔네가 접속해 쓰는 게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모여 있죠. 네. 그게 너무 웃기고. 네. 허건날 이 새끼 또 들어와 있네. 그리고 허건날 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쪽지를 막 보내기 귀찮으니까 방 하나 파서 다 초대해서 놀고 애들이랑. 네. 쓸데없는 짓 되게 많이 했어. 거기서. 네. 쪽지 재밌었어요. 이 쪽지 자체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친구한테 쪽지로 보내요. 야, 뭐 이렇게 보내 답장이 안 하고. 야. 그리고 계속 보내. 계속 왜 그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당당당당당당당 또 그게 특정까지 쌓이면 그 위로 더 덮여. 계속. 그리고 이게 되게 한국적이었던 게 홈페이지 그 캐릭터 같은 걸 살 수 있어. 아바타를 팔았어. 그거는 나중에 이제 버디버디가 수익 모델이 없으니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뭔가 반짝반짝한 캐릭터들을 돈을 주고 막. 그래갖고 이제 약간 근데 당시에 이제 약간 뭐 인터넷에 뭐 아바타는 당신입니다. 뭐 약간 이런. 아바타는 뭐 그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것으로 분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 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뭐 나를 뭐 대표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갑자기 성별을 체크해서 캐릭터가 되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옷도 입힐 수 있고 기본 옷도 주고 그 다음에 그거와 동시에 뭐 하여튼 판매되는 상품들이 뭐 이상한 거 많았었어요. 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거를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옷을 사지 왜 좀 사줘 좀. 아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인 거 알잖아. 네.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나의 캐릭터가 헐벗은 것에 대하여. 빤스만 입고 있는 거.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저런 거. 런닝 빤스만 입고 있잖아요. 그 빤스만 입고 있는 게 빨리 여러분이 과금을 해서 이쁜 옷을 입혀주세요라는 의미로 입혀놓은 건데. 절대 사지 않아. 그럼 이제 막 그런 거 한다고요. 뭐 예를 들면 버디 뭐 몇 주년 뭐 접속자에게 뭐 옷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거 그러면 그거라도 입혀놓는 거죠. 내가 버디버디 겁나 싫어하던 이유가 그거였어. 모르는 사람한테 쪽지 오는 거. 그건 옵션으로 차단 가능했는데. 그래? 네. 근데 그게 사실 버디버디의 핵심 아니었나요? 그게 가능하다. 사실 근데 메신저라는 게 그거. 아니 겁나 쓸데없이 막 이상한 욕 써가지고 쪽지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요? 저는 그때 뭐 야한 사이트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오고 많이 뭐 도박 사이트 광고. 그리고 저나 민 씨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는 경험을 못했는데 여성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음란 메시지 이런 거 엄청 받은 거예요. 엄청 나온다. 네. 그래서 아이디를 여전히 남자인지 모르게 보통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예. 진짜 겁나 짜증나. 얼마 전에 후배가 안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옛날 PC통신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실명이었대요. 네. PC통신. 실명제. 그래가지고, 이름이 유리래, 유리. 여자인 줄 알고. 너무 많은 그게 오는 거야. 남자분인데 이름이 유리라서. 이름이 이쁘시네요.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이 남자들이랑 이런 곳인가. 근데 반대로 그 게시판에 전 사실 남자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뭐하잖아. 그리고 너무 친절한 거야, 인간들이 자기한테. 원래 그렇죠. 그 최근에 어선 유머 사이트에서 카톡에 전 남친이 연락하는 걸 막으려고 핸드폰 번호 바뀐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고구마 팝니다. 카톡 푸사를 아저씨 사진으로 해놓고 뭐 등산하고 있는 아저씨 희망찬 내일을 위해 그럼 빼박 아저씨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런 거잖아. 무슨 농산 해남 고구마 팝니다 이런 거 있잖아. 상대 메시지.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아저씨 사진 올려놓고 그리고 그게 정상 위에 돌에 비석 있잖아. 무슨 거기 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아니면 아주머니면은 꽃 사진 올려놓고. 그리고 왜 꽃 사진 올리면 빼박이야 빼박. 그리고 왜 그자 반짝반짝대는 효과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네 아니 진짜 모든 남자가 그러진 않겠지만은 진짜. 나쁜 변태 남자들이 많이 있죠. 많아. 네. 일부입니다, 일부.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버디버디는 그런 쪽지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급속도로 쇠락하지 않았어, 어느 날? 급속도로 쇠락한 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니즈를 들어주는 다른 그 경쟁사 프로그램들이 많았죠. 그쵸. 근데 그거가 막 하다가, 네이트온? 네이트온 얘기도 해야죠. 그 다음 네이트온인데, 잠깐만, 딴 얘기. 잠깐만. 타키도 있어요. 그 세일클럽 타키도 있죠. 네네네. 네.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근데 버디버디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그게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제 그 채팅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메신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떤 나의 인맥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원래 내가 실제로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하는 것 플러스 그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뭔가 약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치, 내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하기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그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선 같은 게 막 생기고 약간 이러면서 뭐 이렇게 서로 니즈가 맞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파일 공유 사이트 같은 게 엄청 많아졌었죠. 동시에 소리바다라던가. 왜냐면은 결국 메신저도 계속 그 프로그램 주고받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잠깐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드림이즈 지니 얘기를 했는데 그 드림이즈 지니를 제가 왜 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파일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지니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니라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마이너하니까 그 파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약간 덜 걸리게. 아니 오덕 집단인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실친도 있는 거잖아. 내 진짜 친구 중에도 오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여튼 걔네들하고 같이 막 지낸 거야. 그래서 지니가 되게 후졌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 안 써봤어. 느리진 않았는데 뭔가 좀 못생겼어. 그리고
그래서 가끔 이메일 주소에 드림이지인 애들이 가끔 있어. 그지. 그런 애들 다 오덕이야. 아니면 코리아닷컴이라든지. 가끔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인을 쓴 거였어. 그 당시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는 모르겠는데 구루구루라는 805 프로그램 구루구루랑 뭐 PD팝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할 때 이제 그때 지니 아이디를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썼다. 그거는 그 램프가 그려져 있어. 지니니까.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그랬었어요. 그럼 뭐 타키도 아까 얘기 나왔었고. 타키는 그 타키온의 타키잖아요. 근데 그 타키가 왜냐면은 지금은 연락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음악 덕후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음원을 자랑하는 음악 방송을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 방송 이야기로. 음악 방송을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굉장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락 음악을 수집하는. 너 뭐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친구들인데, 거기서 좀 유명했어. 내 친구가. 그래서. 그 바닥에서? 곡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뱅크. 그러니까 나중에 밴드부에서 막 베이스하고 그랬어, 걔가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 가서 나도 그 파일 줘. 해서 그 음악을 나도 수집을 하고, 걔 걸 듣고, 그리고 그의 팬들과 맨날 타키에서 노는. 그런 건 있었는데. 재밌겠네요. 무법지네. 근데 내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MSN, 뭐 버디버디, 네이트온, 타키까지 다 킬 수가 없는 거야. 메신저를 여러 개 못 킨다.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사용을 못했어. 그러니까 내 우선순위에 밀렸구나. 왜냐면은 내 친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MSN이니까. 실제 내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컴퓨터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이 문제가 무엇인가? 왜 메신저 여러 개 못 쓰는 것인가?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왜 여러 개를 못 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 개 킬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인터넷에 막 영어로 질문하고 막 발전적이네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위앰프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 음질에 집착하게 돼요. 그렇죠. 128이냐 256이냐. 네. 1964. 근데 왜냐면 혼자 들을 때는 그게 별로 그렇게 귀가 예민하지 않아서 그냥 잘 들려요. 그냥. 근데 그게 위앰프로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되게 찢어지는. 위앰프란 단어 너무 추억이다 진짜. 그죠. 근데 방금 그 말은 좀 이상한데? 왜냐면 방송 시스템상 원래 음원의 품질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거랑 내가 들을 때 음질이랑 송출돼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음질이 다르더라고. 똑같은 그건 차이죠. 듣는 사람의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닐까? 뭔가 좀 이상하다. 뭐 하여튼 근데 이제 그때 방송 많이 했죠 위앰프. 나도 했어. 그 위앰프에다가 이제 그 방송을 여기 이제 뭐 그 URL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재밌던 게 위앰프에서 이제 그 곡 리스트가 이렇게 기본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리스트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쭈루루 나오잖아요. 뭐 1, 뭐 노래, 2, 뭐 노래 제목, 그다음에 가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URL을 입력을 해가지고 확인 버튼을 딱 누르면은 거기에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나와요. 뭐 무슨 뭐 인라이브 방송하고 주소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 지금 들으시는 곡은 뭡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흐르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가 이게 흐르죠. 이게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인라이브는 지금도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때문에. 진짜? 예, 찾아보니까. 근데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들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들려줄 수 있다는 시스템이 되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렇죠. 약간 허영심 있잖아. 이 노래도 알아? 하는 그런 마이너 곡하는 맞짱 그런 노래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 되게 신기한 노래 많이 듣고. 저는 음악 방송은 여자 방송만 들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되게 목소리 좋은 그 누나들이 되게 그런 방송을 많이 했어. 그래서 뭐 막 예를 들면은 뭐 누나 목소리 너무 예뻐요 이러면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막 신청곡 틀어주고.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미안해 손이 없어진다. 좀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그때 왜 그랬냐면 저희 집 컴퓨터 사양이 좀 안 좋아가지고 게임을 키면은 저게 안 됐어. 소리가 안 났어.
아니면 소리를 끄지 않으면 게임이 안 켜졌어. 그러니까 강제로 음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음악을 듣다 보니까 내가 듣는 노래는 한계가 있는 거지.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찾고 찾다 보니까 인라이브까지 간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인라이브에서도 방송 리스트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간 거지. 그죠. 난 제일 싫었던 거는 그 날티나는 그 말투에 왜 이상하게 그거 있잖아. 클럽 댄스 리믹스 해놓은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노래 나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볼륨 낮춘다고 자기 얘기하고 막 나이트처럼. 나이트처럼. 나 근데 그걸 못 들었어. 막 손이 없어서 그때 그건 뭐 저도 안 들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키워드는 빠졌지만은 뭐 지금의 뭐 약간 인스타 라이브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근데 저는 뭐 지금도 뭐 그런 거 가끔 들어가면은 누구누구님 참 이뻐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들어가면 누구누구님 들어오셨습니다 이러고 있잖아. 인사해 주는 거. 그거는 뭐 일종의 그냥 소통으로서.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 그게 인사야. 아니 계속 들어오니까 인사밖에 못 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거지. 수십 명이 들어오니까. 다 소통이지. 근데 인기 있는 방송은 너무 많아서 못 듣고 막 그랬었어. 튕겨 나오고. 인터넷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라이브 얘기를 좀 하려면 사실 포리프라는 게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포리프라는 그 한국에서 서비스되던 게임이 있어요. 뭐, 사카린 씨 모르겠지만. 근데 그 창세기 전 IP를 이제 기반으로 만든 사실 뭔가 장대한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채팅 게임이 된. 포리포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사실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게 접속해가지고 그 캐릭터 아바타로 뭐 그냥 말하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방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게 뭔가 그게 뭐 약간 판타지 스타일의 어떤 뭐 어디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 이제 방을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 방에 들어가면 한 10명 정도가 그 안에 공간에서 채팅하고 뭐 간단하게 이모티콘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런 데였는데 거기에 그렇게 오덕 누나들이 많았어. 그리고 당시에 그 포리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누나가 어떤 목소리 이쁜 누나가 방송을 했는데 사람이 얼마 안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오덕 우리들만 진짜 거의 그 안에서 로컬한 거야. 그 안에서만 로컬한 거야. 진성 오덕만 남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12명 정도만 맨날 들었었는데 당시 이제 제 친구랑 저랑 그 누나가 라르크 NC에 틀어줬겠지. 틀어줬어. 틀어줬는데 하여튼 이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왔어요. 그 당시에 그 누나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방송 끝나고 자기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서울 코미골드에서 마이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예요. 보러 갔어? 그래갖고 친구랑 둘이 보러 갔어요. 근데 보러 갔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마이야. 시라누이 마이.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그 누나 얼굴을 몰랐어요. 네네. 그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잠깐만 시라누이 마이 아십니까 여러분? 네. 킹 오브 파이터즈에서 네네. 나오는 시라누이 마이입니다. 아랑전설이니까 네. 실제로는. 네. 그래갖고 이제 봤는데. 아랑전설이 아닌가? 기다려봐. 얘기가 길다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친구랑 이제 둘 다 오덕이니까. 네. 서울 코미골드가 뭐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오덕계 안에서도 인싸와 그 아싸가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냥 사실 찌바리 아싸들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오덕들의 인싸로 가는. 하교울역으로? 하교울역. 그 당시에 하교울역 여의나루역 아니었나? 뭐 하여튼 기억 안 나요. 제 기억으로는. 하교울역이었던 것 같아요. 대치역 옆에 있던. 하교울 같은데? 네네. 거기서 많이 했어요. 아니, 저 여의나루로. 여의나루였어요. 그 중소기업 박람회 하는데 그 군뱅이 같은 거. 어쨌거나.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친구랑 그래서 엄청 이게 준비를 하고 가고 친구도 막 멋도 내고 막 이렇게 막 해서 나도 이제 나름 깨끗한 옷도 입고 막 평소에 더러운 옷 있나 보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뭐 그랬는데 그래갖고 갔어. 그래서 둘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처음 가봤어요. 그 박람회 같은 거 처음 가봐서. 박람회. 근데 누나가 어디로 오라는데 그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뭐 어떤 시스템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 가야지 뭐. 그래서 물어서 갔어. 누나를 봤어. 근데 아는 척 못했어.
근데 가슴 시린 추억이네요. 네, 근데 진짜 이뻤어요. 아. 그러니까 왜 아니, 말을 이쁘지 않으면 그런 걸 함부로 코스프레 마이를 할 수가 거 없죠. 근데 왜 말을 못 걸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주변 사진 찍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아.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막 하여튼 얼굴이 막 둘 다 약간 좀 이상한 기분이 돼서 자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요즘보다 더 카메라가 귀한 시절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뭔가 거물을 영접한다는 느낌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야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하고 친구랑 이제 왔어. 집에 갔는데 그날 또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딸기맛 멸치스를 먹어가지고 딸기맛 멸치스가 엄청 안 뜨거웠어, 엄청 안 차가웠어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거. 많아가지고 딸기맛 멸치스 먹다가 그래서 집에 온 거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집에 와서 이제 저 누나 방 들어가지 말자. 탈덕했어. 아니 탈덕이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래. 네. 마이 누나와의 씁쓸한 추억이었습니다. 네, 진짜 예뻤어요. 네. 그리고 여기 근데 그것도 알아죠. 그것도 그날 마이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3명이었어. 인기가 있었구만. 그 캐릭터가. 마이가 좀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죠? 아이콘이 나 대충 알아. 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익명의 바다고 네. 네이톤으로 가면서 실명의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네이트원이 대충 몇 언제쯤이에요? 이것도 저 고등학교 때쯤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 싸이월드, 정도. 예, 2000년대 중반 정도 되죠. 네네. 네. 사이드월드랑 그때는 합쳐지지 않았을 네. 때야. 과거에 싸이월드 네네. 합치기 전 네이트가 그러니까 MSN 메신저는 외산이었고 네. 네이트원은 국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실명을 썼어요. 다. 뭐 땡땡땡땡땡땡땡땡땡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그렇죠. 근데 이것도 MSN에도 있었던 기능 같은데 몰래 들어가기 기능이라고. 내 접속 상태를 알리지 않고 로그인할 수 있는. 그렇죠. 원래 네, 맞습니다. 노랗게 맞습니다. 불이 떠 있어. 몰래 들어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몰래 가서 뭐지 했어요. 뭐지? 그러니까 그게 노랗게 불이 떠 있으면 접속 중이고 까마면 로그인을 안 한 건데 네네. 까맣게 되어 있는 상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맞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지 않겠다. 귀찮은 연락은 받지 않겠다인 것이죠.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네. 왜?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훑어봐. 아우. 그러고 없으면은 다시 나가고. 없으면 다시 나가. 얘 있네? 그러면은 상태 바꾸고 걔랑 대화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카린 씨가 이런 말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저는 인기가 안 많아봐서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물론 저도 기능 저렇게 써본 적 몇 번 있긴 한데. 네. 아니, 이거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시험 기간에, 주로. 이거는 약간 페이스북, 현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차단 기능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별로 나랑 안 친한데 필요한 정보만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거야. 나에게 쓸데없는 말 건 사람한테 말하기 싫다. 그리고 성격상 누군가가 말을 걸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것도 있었죠, 성격상.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수학을 못하고, 국어를 잘하는 과였거든요. 그러면, 물어봐. 수업을 열심히 했지. 열심히 못 들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친한 애들은 안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상냥하게 가르쳐주고 싶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작 나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싫어하거나 애매하게 친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뭘 가져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온라인상의 매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매너가 없었죠. 네. 매너 없는 세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뭔가 제대로 확립을 시켰어야지 지금 이제 상태에서는. 그렇죠. 네. 그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힌트를 주는 스타일이 뭐냐면 문제가 25개면 이런 거 나올 것 같다는 걸 50개에서 100개를 줘요. 중요 포인트를. 예. 뭐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를 하면은 25개를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도전 천국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답을 안 가르쳐주고 이런 스타일만 나올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등고선 문제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만. 그러면은 등고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겠죠. 거지. 근데 안 해놓고 그걸 다 정리한 에센셜한 걸 달라고 하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시험 기간에 내 친구한테는 힌트를 주고 싶고 너한테는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고 되게 못됐었어요. 그래서 못도 처먹었네. 네.
왜 당연하지. 네이톤이랑 그게 무슨 상관인 거예요? 네이톤이랑 근데 지금 메신저랑 아니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런 뭐 안 궁금해 그런 건 그러니까 너가 그 기능 뭐 나름 추억이지만. 왜냐면 응. 그 애매하게 친하니까 내 핸드폰 번호를 모르니까 그거를 물어본다고. 역시 네이트원을 이제 학생 때 썼으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썼구나. 저 같은 경우 대학생 때니까는 뭐 그냥 쓸데없는 짓을 했거든요. 뭔 짓을 했냐면은 친구가 나한테 파일을 한 5개 정도를 동시에 보내요. 이거 알아. 알아. 그러면은 그걸로 경마를 하는 거야. 아, 맞아. 어느 게 1등 할 것인가. 뭐 1등 맞춰서 뭐해. 50메가짜리 동영상 파일 같은 거. 그리고 그 생각나는 게 대학교 OT를 갔는데 다 그 물어봐. 네이톤 아이디가 뭐냐고. 아, 그렇죠. 그 당시엔 그랬죠. 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선후배 동기가 쫙 등록이 돼 있는 거야. 아, 나 진짜 그거 지금 생각해도 진짜 좀 그랬어. 그걸 나중에 이제 분류하고 쳐내고 이런 것도 일이었죠. 그러니까 과 선배, 동아리 선배, 동기, 고등학교 네. 동창 이걸 정리를. 그게 또 네이톤 시스템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삭제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친구로 맺어지는 게 사실은 일방향일 수가 있고 양방향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친구 추가를 하려 했는데 너가 허락을 해줄래 말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친구가 되는 건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친구로 삭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자기를 삭제했다는 걸 알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좀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점은 좀 잘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뭔가 발생할 문제를 많이 방지를 해줬는데 그 되게 마음이 좀 이상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사카린 씨랑 친구를 맺었어요. 사카린 씨랑 싸웠어. 그래서 얘가 보기 싫어. 근데 사실 이 싸운 마음은 나만 갖고 있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빡쳐서 사카린 씨 지웠어요. 근데 사카린 씨는 모르잖아. 나는 접속을 나는 아까 말했던 사카린 씨가 말했던 노란불이 아니야 몰래 들어가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없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카린 씨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카린 씨 친구 목록에 내가 있거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네이트원 안에서. 그러다가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 어떻게 되나? 그렇지.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나와.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삭제하면 얘가 접속을 해도 나한테 노란불이 안 뜨게 그렇게 바뀌더라고. 그치.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몰래 들어가기도 안 하고 그 친구 삭제도 안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계속 친구로 남고 그리고 이게 싸이월드랑 어떻게 합쳐지면서 그 이름 옆을 누르면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 맞아. 싸이월드랑 합쳤어. 그러니까 합친 거예요. 예, 그게 이름, 상태 메시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집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그거에 들어가 미니홈피로 들어가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 미니홈피 프로필 밑에 메시지야말로 정말. 그래, 까자니까. 추억의 미니홈피 까자니까. 아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카린 씨 이거 저한테도 안 보였어.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메신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추억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MSN 메신저, 네이톤 메신저, 타키, 또 뭐 있었죠? 지니, 또 모시기들, 우리가 모르는 뭔가. 버디들, 추억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팟빵 리뷰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끝!